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급금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신청 대상자입니다. 딸인데 폰 고장났어요. 급하게 돈 좀 보내줘. 모두 다른 내용 같지만 시작은 똑같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사귀는 얼굴도 성격도 연령도 가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부모님, 주변의 이웃,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경고등이, 누군가에겐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요즘엔 부모 마음을 노리는 사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엄마 나야 라는 메시지가 오면 심장이 먼저 덜컥 내려앉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며칠 전 58세 김순애님은 갑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폰 고장나서 입원했어. 급한데 돈 좀 먼저 보내줄 수 있어? 메시지엔 딸 이름이 써 있었고 푸사도 말투도 정말 딸 같았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김순애님은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딸에게 확인한 순간 그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런 걸 메신저 피싱 또는 자녀 사칭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가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자녀인 척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AI로 자녀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을 노리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영상통화가 가장 정확합니다. 2. 카톡 프로필 이름, 말투가 같아도 믿지 마세요. 계정 해킹으로 얼마든지 복제 가능합니다. 3. 급해 바로 보내줘 같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4. 자녀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바뀐 번호로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5. 가족끼리 사전 약속을 만들어 두세요. 돈 얘기 나오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 영상통화 안 받으면 절대 송금 금지. 2. 검찰 경찰 사칭 협박형 보이스피싱.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신 적 있으신가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겁이 나고 상대방이 너무 단호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55세 정재호 씨는 어느 날 검찰청이라고 적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정 씨 명의로 마약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지만 상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을 도와주려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됩니다. 그날 오후 정 씨는 겁에 질려 보안카드와 OTP를 사진 찍어 보냈고 며칠 안 되어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수법은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협박형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거나 곧 출석 요구서가 간다며 협박합니다. 그리고는 수사를 위해 계좌를 안전하게 옮겨둬야 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좌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 심지어 스마트폰 원격 제어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검찰, 경찰은 절대 계좌 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무원 수사기관이 전화로 수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석 요구는 반드시 등기로 옵니다. 계좌번호, OTP, 보안카드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상대가 협박하거나 겁을 주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지금 당장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정지하세요. 말을 끊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끊으세요. 혼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신용이 낮으셔도 정부 지원 대출로 가능하십니다.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이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출이 필요했지만 망설이던 순간 그때 찾아오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60세 최현숙 씨는 자영업을 하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민금융진흥원 협력업체라고 적힌 문자와 함께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전환하시면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심지어 금융감독원 로고까지 보냈습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해 보증보험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의 안내대로 수수료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 심사가 지연되어 추가 입금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수법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유인형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무보증, 저금리 가능 등의 달콤한 조건으로 유인하고 보증금 수수료 계좌 인증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심사 실패, 연기, 환불 절차 필요 등의 핑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나 은행은 절대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심사비 서류비라는 명목도 모두 사기입니다. 문자 전화로 대출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 100% 의심하세요. 특히 진흥원, 협력, 금감원, 제휴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출 신청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공식 앱 홈페이지에서만 진행하세요. 카카오톡, 문자 링크, 서류 사진은 절대 금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꼭 확인하세요. 4. 건강보험세금 환급 사칭 문자.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어디선가 본 것 같고 낯설기도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돌아온다면 도움이 되니까 무심코 눌러보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기가 시작됩니다. 52세 이정숙 씨는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했습니다. 지급 확인 링크 주소, 정식 로고가 있었고 공식 기관 이름이 써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앱 설치가 진행됐고 그날 밤 통장에 있던 2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수법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환급금 발생 문자를 보내는 피싱 수법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링크와 금액으로 사용자가 클릭하게 유도하고 앱 설치 또는 계좌 입력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로 환급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환급 확인은 정부24,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급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문자에 보이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의심되면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정부기관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절대 카카오톡 링크, 문자 링크는 눌러서는 안 됩니다. 5. 택배 우편물 배송 사칭 문자.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주소 확인 바랍니다. 요즘엔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를 받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내가 뭘 또 시켰었나 싶어 무심코 눌러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54세 박종필 씨는 어떤 택배사에서 온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 중입니다. 확인 후 재배송 처리 바랍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눌렀더니 택배 앱처럼 보이는 화면이 떴고 업데이트 필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안내대로 앱을 설치했고 그날 밤 통장에서 47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가짜 앱이 깔린 순간 모바일 뱅킹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이 수법은 택배사를 사칭한 배송 오류 문자 피싱 사기입니다. 주문 내역이 많고 물건을 자주 받는 50대, 60대 고객을 노려 주소 재확인, 수령지 수정, 배송 조회 등의 문구로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가짜 앱 설치가 진행되고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감염되며 계좌 정보, 문자 인증번호가 모두 탈취됩니다. 진짜 택배사는 앱 설치를 문자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소 확인도 공식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배송 오류, 주소 확인이라는 말이 보이면 먼저 택배사 공식 앱에서 배송 조회하세요. 앱 설치 요구, 링크 안내는 100% 사기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선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실수로 눌렀다면 즉시 설치된 앱 삭제 바이러스 검사 금융사에 신고하세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를 꼭 켜두세요. 그땐 왜 그랬을까?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파고든 사기꾼이 문제입니다. 묻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건 불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보는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본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오늘 영상 하나 공유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닿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